안녕하세요, 라몽이에요.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은 이후로 꼭 한번 찍어야겠다고 생각했던 여드름 관련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아마 썸네일을 보신 분들은 조금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로 피부가 몇 번 뒤집어진 적이 있기는 하지만 한 번도 화농성 피부였던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조금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한때 화농성 여드름을 가지고 있었고 청소년기부터 지금까지 쭉 여드름과 씨름하고 있는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 현재 피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트러블 민감성 건성 피부고요. 사실 청소년기에는 지성 피부였어요. 근데 어느 한 시점을 계기로 피부 타입이 바뀌면서 현재는 건성 피부를 가지고 있고요. 사실 예전에 피부과도 다녀본 적이 있고 약을 먹어본 적도 있기 때문에 저의 다양한 경험을 살려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드름을 어떻게 극복해오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영상 길이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길어지면 아마 1편, 2편으로 나누어서 올리겠지만 그렇게 길지 않다면 조금 긴 분량이어도 하나의 영상으로 올릴 생각이기 때문에 원하는 부분만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타임테이블을 더보기란에 적어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타임테이블을 보고 원하는 부분만 골라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제 생각에는 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화농성 여드름을 또 얻게 됐었고 또 청소년기 여드름은 어땠는지 지금 여드름은 어땠는지 상황을 충분히 알고 계셔야 그 방법이 본인 피부에도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시면 더욱 감사할 것 같아요. 총 3가지 챕터로 나눠서 진행을 해볼 거고요. 첫 번째는 제 여드름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여드름을 고치기 위해서 제가 했던 습관 같은 제품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챕터 3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제가 정말 효과를 봤던 여드름 케어 제품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바로 영상 시작해볼게요. 우선 저는 아기 때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나는 어린 시절부터는 계속 여드름을 갖고 있었던 여드름 피부였어요. 제가 본격적으로 여드름 피부를 갖게 되기 시작한 건 아마 중고등학교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도 여드름이 조금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여드름 하면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거는 중고등학교 때이고요. 중고등학교 때는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는 이마나 볼 위주의 청소년기 여드름, 그런 여드름을 가지고 있었고 또 좁쌀 여드름도 굉장히 많았어요. 화농성 피부까지는 아니었지만 누가 봐도 여드름이 있는 피부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여드름 피부를 가지고 있었고요. 좁쌀 여드름이 굉장히 많이 났었기 때문에 뭔가 겉으로 봤을 때도 오돌도돌한 게 피부 위에 올라와 있는 게 보일 정도로 여드름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중학교 때는 뭔가 스킨케어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따로 스킨케어를 해주진 않았고 또 여드름이 바로 낫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로 제가 생각하는 건 그때는 여드름이 난 게 너무 싫어서 항상 그 부분을 손으로 만지고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또 나왔나를 체크하다 보니까 손에 있는 균들 때문에 더 여드름이 심해졌던 것 같기도 해요. 그때 굉장히 면봉이나 손톱으로 여드름을 많이 짰었기 때문에 지금도 피부 이런 쪽에 살짝 패인 자국들이 있고요. 화농성 여드름을 짜거나 이런 건 아니어서 완전 많이 패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피부 표면이 이렇게 매끈하다기보다는 약간 올통볼통한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한 지성 피부였기 때문에 일단 유분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피부가 건조한 걸 느껴본 적은 전혀 없었고 그냥 항상 나는 유분이 너무 많아서 여드름이 많이 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교에 올라오면서 사실 수능이 끝난 이후로 뭔가 피부에도 관심을 많이 가졌고 스킨케어 제품도 이것저것 사서 좀 맞춰가면서 사실 여드름이 많이 좋아졌었어요. 그리고 또 알바나 과외를 해서 번 돈으로 피부과를 가서 여드름 압출을 받아보기도 하고 또 로아큐탄이라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여드름 약을 처방받아서 먹어본 적도 있는데 저는 로아큐탄을 오래 복용하지 않았고요. 왜냐면 로아큐탄이라는 약을 먹기 시작하면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지고 오히려 저는 쩍쩍 갈라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로아큐탄은 한동안 조금 먹다가 바로 약을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피부과를 다닐 때는 당연히 계속해서 여드름을 압출을 해줬고 관리도 받았기 때문에 뭔가 피부에 큰 트러블이 난다거나 이런 적은 없었는데 여러분이 썸네일에서 보셨던 저의 화농성 여드름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교환학생을 갔을 때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교환학생을 간 곳은 독일이었는데 독일에는 물이 석회수 타입이에요. 물론 제가 갔던 도시만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제가 살던 기숙사에 나오던 물은 석회수 타입이었고요. 그거를 물갈이라고 해야 될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태어나면서
그렇게 심한 여드름이 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독일에 가고 한 달 동안 피부가 너무 심각하게 뒤집어져서 인터넷이란 인터넷은 다 뒤지면서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는지 그때부터 엄청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여드름 스킨케어로 효과를 봤던 제품은 이니스프리 그린티 라인이었는데 그 그린티 라인을 독일에 그대로 가져가서 사용을 하는데도 뭔가 그 물 때문인지 계속해서 화농성 여드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품을 좀 찾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독일에서 피부과를 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인터넷을 열심히 뒤지다가 제가 알게 된 게 티트리 오일과 알로에로 여드름을 케어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티트리 오일과 알로에 젤을 구매한 곳은 아이허브라는 미국의 좀 직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예요. 한국에서는 그냥 배송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독일로도 그냥 배송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받기까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서 한참 있다가 받았고 또 세관 통과도 해야 돼서 그때 되게 복잡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아이허브에서 구매한 오일은 100% 티트리 오일이기 때문에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티트리 향이 확 퍼지는 그런 타입의 오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이 사용해주지는 않았고 알로에 젤을 충분히 손바닥에 덜어준 다음에 티트리 오일을 한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그거를 얼굴에 발라줬어요. 스킨케어 시작하기 바로 전 단계에. 근데 제가 그 방법을 사용하면서 뭔가 이게 진짜 효과가 있으면 친구들한테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는지 제가 그때 과정을 계속 찍었었어요. 매일 뭔가 스킨케어를 하기 전에 세수를 하고 나와서 이렇게 피부를 찍어둔 게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부가 정말 많이 뒤집어져 있어요. 이게 썸네일에 들어간 사진이고요. 저는 한 달 동안 이 피부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됐었고 하나가 들어가면 하나가 또 올라오고 또 짜고 이래서 흉터도 남으면서 계속 올라오는 상태였는데 티트리와 알로에 젤을 사용하면서 조금씩 피부가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한 번에 뭔가 다 들어갔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저는 그냥 꾸준히 피부가 점점 나아지는 것만 기대를 하면서 한국 들어가기 전까지만 피부가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케어를 했고요. 그 외에 스킨케어 제품들은 그대로 이니스프리 그린티 라인 가져갔던 거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점점 크게 올라오던 여드름들이 좀 들어가기 시작했고 좀 짜서 흉이 진 곳도 있지만 점점 사진으로 보면 아실 수 있다시피 여드름이 점점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한 2달 정도 지난 후에는 사실 여드름이 새로 나지는 않았고 그냥 흉터 자국만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아마 지금 제가 한국에서 쓰고 있는 흉터 연고를 사용했으면 정말 금세 없어졌을 것 같은데 그때는 흉터 연고를 따로 생각을 하지 못해서 그냥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겠지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드름 흉터는 그대로 냅두면은 점점 옅어지면서 사라지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 그때 났던 여드름 상처들은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다 없어진 상태였어요. 근데 그때 사용했던 케어 방법 때문인지 아니면 석회수 자체가 제 피부 타입을 바꾼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에 오니까 저는 건성 피부로 피부가 바뀌어 있었고요. 어느 순간부터 피부가 너무너무 건조하고 유분도 잘 안 올라오고 그런 피부 타입이 됐더라고요. 여름에는 뭔가 기름이 아니라 땀이 많이 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항상 피부가 좀 건조한 그런 건성 피부로 바뀌게 됐고요. 근데 건성 피부로 바뀌어도 여드름은 계속 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건성 피부는 유분이 없으니까 여드름이 안 날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건성 피부지만 지금도 여드름이 나는 피부를 가지고 있고요. 유튜브 시작할 때 초반 영상을 보면 피부가 굉장히 좋은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일본의 겟레디님이 찍었던 영상을 또 보시면 그때도 피부가 굉장히 괜찮은 상태예요. 여드름도 따로 없고 그냥 살짝 이렇게 자국들만 있는 정도? 어쨌든 지금까지 저는 계속 그런 피부로 살아왔었고 지금은 이제 미세먼지가 없을 때는 여드름이 사실 거의 잘 나지는 않는 타입인데 미세먼지 때문에 또 여드름이 요즘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또 피부과를 갈까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당장 피부과를 가고 싶다고 해도 뭔가 날짜를 딱 맞추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제가 효과를 봤었던 여드름 케어 제품들을 사용하면서 그냥 여드름이 많이 나아져서 피부과를 가지 않고 지금은 여드름을 많이 회복한 상태고요. 저는 아마 앞으로도 꾸준히 이렇게 여드름과 트러블을 관리하면서 살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첫 번째 저의 여드름 극복기 여드름 일대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여드름을 낫게 하기 위해서 했던 작은 습관들 같은 내용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얼굴에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성인이 되면서 여드름이 많이 나지 않았던 이유는 여드름을 손으로 만지면 더 심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부터 사실 손을 거의 얼굴에 가져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손을 대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여드름이 좀 덜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너무 단순하지만 손을 얼굴에 갖다 대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쉬우면서도 어려운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면봉이나 손으로 여드름을 짜지 않는 건데요. 사실 이건 저도 지금까지 잘 못 고쳤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는 방법은 그래도 참을 수 있을 만큼은 참고 뭔가 짜도 될 정도로 올라왔을 때 압출 면봉을 사용하는 건데요. 그거를 사용하기 전에 알코올 수압 패드로 충분히 그 부분을 닦아준 후에 압출 면봉으로 눌러서 여드름을 짜주는 거예요. 제가 현재 사용하는 그런 여드름 압출, 여드름 케어 관련 용품은 조금 이따가 세 번째 챕터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물을 많이 마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물을 많이 마시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인터넷에 막 그런 내용이 되게 많잖아요. 물을 하루에 2리터씩 마시면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고 여드름도 좋아지고 피부도 수분감이 충만해진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실천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2리터를 마시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물론 2리터를 지금도 매일매일 마시고 있지는 않지만 물을 굉장히 많이 마시는 것만으로도 여드름이 예전보다 훨씬 더 나아지는 거를 느껴요. 사실 중학교 때는 뭔가 물을 그렇게 챙겨 마시진 않았는데 지금 점점 성인이 되면서 물은 꼭 챙겨 먹고 있는 편이라서 그리고 또 피부가 많이 안 좋아졌을 때는 특히나 물을 더 많이 마시거든요. 한 번에 여드름이 확 들어가는 그런 효과는 당연히 없지만 그래도 뭔가 몸에 수분이 충분히 있다는 것 자체가 여드름 케어하는데 도움이 되는 느낌을 받았어서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네 번째로 하는 방법은 빵이나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네 번째 방법은 정말 여드름이 급하게 많이 올라왔을 때는 밀가루를 먹지 않는 거예요. 제가 재작년 한 2년 전부터 다이어트를 꾸준히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다이어트를 할 때 했던 방법이 물론 그때는 여드름을 없애려고 밀가루를 안 먹은 건 아니었고 그냥 좀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해보고 싶어서 밥은 먹되 밀가루 음식들은 먹지 않았어요. 사실 쌀밥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밀가루를 먹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피자나 치킨, 돈가스, 튀김 음식 이런 것들을 전혀 먹지 않았는데 그렇게 밀가루를 끊고 나니까 여드름이 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느꼈어요. 아, 밀가루를 안 먹으면 여드름이 안 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여드름이 급하게 올라온 날에는 최대한 밀가루 음식들은 먹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저는 밀가루를 먹는다고 여드름이 올라오거나 이런 적은 없지만 여드름이 막 많이 나는 시기에는 밀가루를 먹지 않는 것만으로도 조금 괜찮아지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밀가루를 먹지 않는 것, 그것이 네 번째 방법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방법은 좀 또 뻔한 얘기기는 한데 꾸준한 운동을 하는 건데요. 운동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제 피부가 조금 차이가 있어가지고 네, 이거는 꼭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필라테스를 지금 2년째 꾸준히 하고 있고요. 고3 때 살이 엄청나게 찐 이후로 헬스도 꾸준히 했었고 수영이나 다른 운동들도 계속 하면서 뭐 집에서 홈 운동? 그걸 뭐라고 하죠? 어쨌든 그런 운동도 했었고 지금도 필라테스를 2년째 하고 있는데 필라테스를 하면 아무래도 근력 운동이기 때문에 땀이 굉장히 많이 나서 노폐물 배출이 많이 돼요. 저는 되도록이면 필라테스를 갈 때 생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화장을 지우는 게 너무 귀찮으면은 이제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와서 화장을 미처 못 지우고 갈 때도 있는데 웬만하면 화장은 다 지우고 가는 편이고요. 필라테스를 제가 일주일에 3번을 하고 있는데 그 3번마저도 제가 안 하게 되거나 뭐 좀 쉬면은 또 여드름이 스멀스멀 올라와요.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확실히 좀 노폐물 배출을 주기적으로 해줬을 때 저는 피부 케어에 더 도움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도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여드름에 직접적으로 케어를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번에 추천하는 것도 정말 강추템이에요. 이게 정말 압출계의 신세계라고 생각했던 제품인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여드름 흉터가 지금까지 남아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정말 추천드리는 제품인데요.